하동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4년 3월호 일면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동버스 변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이야기. 버스 공영제를 준비할 때 3월부터 농어촌 버스 운행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10대의 버스가 42개의 노선을 다녔다면 이제 12대의 버스가 57개 노선을 다닙니다. 주로 학생들의 통학 시간대에 맞춰 노선이 개편되었습니다. 운전기사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두 대가 증차됨에 따라 한 대당 운행거리가 약 30km 단축되어 휴식시간이 30분가량 생기는 정도입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A씨는 하동 정도의 규모면 못해도 최소 15대에서 20대 정도 버스가 있어야 된다. 지금 개편하는 큰 혜택이나 변화는 없다. 그리고 개편이 학생들 위주로 되었다. 애들이 나라의 보배인데 교육청에서 신경 써서 스쿨버스로 해결할 수는 없었나 그런 생각도 든다. 고 말했습니다. 경남도 내 다른 군의 농어촌 버스는 거창 42대, 함안 32대, 함양 22대, 합천 22대, 남해 19대, 고성 18대, 의령 15대, 산청 14대입니다. 하동은 올해 2대가 증차된다 해도 경남에서 꼴찌입니다. 부족한 버스는 복잡한 노선, 기사의 업무 과다, 배차 간격 증대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오전 6시 25분 하동 출발, 6시 50분 화계 부춘까지 갑니다. 7시 30분 다시 하동, 8시 20분 진교로 갔다가 9시 20분에는 갈사, 11시 다시 하동, 12시 30분에는 청학동, 2시 30분에 다시 하동, 3시 30분에 갈사, 4시 40분에 하동, 5시 20분에는 중기, 6시 20분에는 하동으로 돌아와 하루 운행이 끝납니다. 하동 농어촌 버스 8805번의 운행 현황입니다. 하동읍을 중심으로 하동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종횡무진하며 12시간 넘게 운전해야 하는 노선입니다. 나머지 9대의 노선도 유사합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은 9개의 노선을 모두 숙지해야 합니다. 10대 중 한 차량을 제외하고 9대는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17년 경력의 버스 운전기사 B씨는 타 시군에서의 업무 경험에 비추어 하동 노선이 특히 복잡하고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10대로 운행되니 노선이 길고 쉴 새 없이 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는 과중되는 반면 대우는 나아지지 않으니 버스를 운전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렵게 구한 사람도 견습기간 동안 식권만 제공받으며 9개 노선을 숙지하는 과정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입니다. 버스가 2대 증차되어도 운전기사를 못 구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영화여객과 하동군이 운전기사 모집 공고를 꾸준히 내고 있지만 기사 모집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버스 운전기사들은 하나같이 대우가 좋으면 왜 안 하려고 하겠냐고 말합니다. 영화여객의 기사 모집 공고에는 월급이 28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사들이 제대로 된 대우가 기사 수급의 핵심이라고 꼽는 이유를 짐작할 만합니다. 기사 일이 힘들어 그만뒀다 다시 왔다를 반복했다는 운전 10년 경력의 C기사는 공영화를 시켜야지 사람들이 와서 일하려고 하지 지금 월급 갖고는 올 사람이 없어요. 아침에 5시 30분에 나와서 저녁 8시 되어야 집에 들어갑니다. 20일 만근인데 기사가 없어서 23일, 24일 일해요. 그 돈 받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구례처럼 공영화가 되면 군에서 월급이 나가요. 그러면 전국 표준버스 요금에 준해서 기사 월급이 책정되겠지요? 그렇게 되어야 나아지죠. 라며 버스 공영제가 기사 수급 문제를 해결해줄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동군의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농어촌 버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31억여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0.4% 정도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준공영제나 다름없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노선과 관련해서 버스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협조관계는 가능하다 해도 주기적이고 상시적인 논의 테이블을 만들 법적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미흡한 대중교통체계의 고통은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가됩니다. 승객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함은 기다림입니다. 그나마 늦게라도 오면 다행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노선이 줄어 버스가 오지 않는 곳도 생겼습니다. 코로나 이후라고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인구는 줄고 버스 이용객도 함께 줍니다.
버스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이용객이 줄어드는 곳의 운행 횟수를 줄이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은 군민들의 몫이 됩니다. 이익 추구가 우선인 민간업자에게 교통을 맡겨놓는 한 군민들의 발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의령군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버스 완전 공영제 실현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완전 공영제를 하면 주민 편의에 맞춰 노선을 변경하거나 확대하기가 쉽다면서 의령을 포함해 규모가 작은 군단위 지자체부터 차례대로 완전 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멸 위기의 농촌에서 교통은 복지입니다. 우리에겐 근본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하동군은 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배차 시간을 조정하고 버스 몇 회를 증차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순경 기자였습니다. 하동! 오하동 3면 인터뷰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짬바가 좋은 그녀들의 유쾌한 인터뷰, 풋살팀 FC 칙. 하동에 처음으로 여성 풋살팀이 탄생했다. 코치를 포함해 11명의 팀원이 일주일에 한 번 2시간가량 훈련과 경기를 함께한다. 왁자지껄하게 구슬땀을 흘리며 풋살을 하는 그녀들 중 양지영, 김명희 씨가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팀명 FC 칙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재밌는 후보가 많았는데요. FC 평사리, FC 우르르 쾅쾅, FC 베어즈, FC 반달킥 뭐 이런 이름들이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결국 강력하고 끈질긴 생명력이 있는 칙을 택했죠. 한 국립공원 안내판에 살을 소개하며 나는 칙입니다 라고 해놓은 SNS상의 짤이 한창 유명했거든요. 거기에서 따갖고와 이렇게 칙이 되었죠. 강하니까 포식자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다 조져버리겠다 혹은 끈질겨 보이고 특히 유니크한 느낌이랄까요? 지리산스럽고. 팀원 10명은 어떻게 모집했나요? 팀을 만들지 말지 이야기를 할 때 10명은 되어야지 싶어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손으로 꼽아봤어요. 얼추 10명이 되더라고요. 다음날 영입 전화를 돌렸죠. 그랬더니 후보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다더라고요. 기분 좋게 이틀 만에 결성을 하게 됐죠. 다른 팀원들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죠. 최연소는 26살 디자이너고요. 그 다음에 28살, 20대는 2명, 40대 2명, 30대가 대부분의 직업도 다양하고요. 농부도 계시고 기획자, 디자이너도 있고 자영업하는 친구도 있고 양봉하는 친구도 있네요. 재밌는 게 다들 짬바가 좋아요. 짬바는 짬과 바이브의 합성어, 오랜 경험이나 연륜으로 풍기는 분위기, 여유, 노련미 등을 말함. 그럼 어떤 식의 짬바일까요? 다은 씨는 여군 출신입니다. 옆에 있는 분, 김은 그냥 운동 잘하는 분이고요. 규리 씨는 육상 선수 출신이죠. 저는 태권도 했고요. 근데 왜 크게 웃으시죠? 선수 출신 맞아요. 또 시은 씨는 지금도 공부를 할 만큼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고 양봉하는 친구는 고등학교 때 축구를 했대요. 그럼 훈련은 어떻게? 대부분 다 오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훈련하는데 처음에는 패스나 슛 연습하고 나중에 패스 게임 하고요. 그 다음 미니 게임을 하죠. 처음에 10분씩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들 오려고 하고 못 올 때는 진짜 아쉬워해요. 경민 양의 경우 일본 다녀와서 6시 하동으로 오자마자 참여를 하셨다가 감기에 걸려서 알아눕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주민들 누구나 더 편하게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꼼꼼함이 있다면 풋살하면 공간이 부족할 텐데 어디서 활동하나요? 당장 할 곳이 없으니 결국 구례를 찾았죠. 구례읍 봉서리에 구례 풋살 연맹이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미리 이야기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예약 시간을 미리 문자로 보내고 사용하는데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전기세가 발생하는데도 아마 군이나 산림청이 부담하는 듯해요.
처음 알아본 악양체육공원은 저녁에 라이트 켜고 2시간에 10만 원이더라고요. 다른 곳도 알아봤죠. 하동은 재밌게도 대부분의 면마다 체육공원이 있어서 풋살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 주체를 알려고 군청에 전화를 했죠. 정량은 한 복지관의 사무국장이 관리를 하고 다른 데는 어느 청년회가 관리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정량은 유소년 팀이 자주 사용을 하고 저녁에는 시끄러워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몰 시간이 늦어질 때 사용하면 좋겠다 싶었고요. 사용료가 3만 원 정도라 3월 이후부터는 정량에서 하기로 했고요. 하동군청에 전화해 풋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문의했는데 담당자가 관리부처를 잘 모르더라고요. 전화 연결을 3-4번 정도 했었죠. 구례군청은 한 번에 바로 전화번호 알려주셨어요.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비교됐었죠. 인프라가 잘 돼 있는데도. 도시를 정복하겠다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품은 풋살팀. 다른 지역이랑 경기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최근에 여성 구례 풋살이 클럽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구례팀을 이기겠다는 목표와 또 비전이 있거든요. 이 비전이 또 좋은데 들어보실래요? 1. 올해는 운동해야지 했던 다짐을 이렇게나마 실행한다. 2. 기초 체력 증진으로 해야 하는 일, 먹고 사는 일 같은 거를 잘 하게 된다. 3. 같이 하는 운동이 점점 재밌어지고 풋살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웃으러 간다. 4. 자꾸 하다 보니 우리 좀 잘하는 것 같다. 5. 지리산권에 있는 여자팀들에게 도전한다. 6. 박살 나고 더 열의에 불타오른다. 7.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진심이 되고 체력은 점점 좋아진다. 8. 지리산권에 있는 여자팀들에게 다시 도전한다. 9. 정복한다. 뭘 한다고? 뭘 어디를 정복해? 10. 만족하면서 도시팀을 정복한다. 세대 통합을 풋살을 꿈꾸는 그녀들.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더 있습니까? 더 하실 거예요. 최대 15명 정도 생각합니다. 50대 분들도 들어오시지 싶어요. 솥단지 거신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축구보단 솥단지 걸고 먹으러 오실 거라는 FC 천남성. 천남성은 맹독성 풀. 팀이 곧 우리가 먼저 치기라고 했더니 우리보다 더 강력해야 될 것 같다 하시면서 하하하 남자분도 있어요. 남자 치어리더 팀. 우리 풋살 할 때 같이 하고 싶은데 남자라서 축구는 안 된다 라며 그냥 치어리더 해달라 해서 그런 친구들이 몇 분 있죠. 선수 영입을 위한 홍보도 해주세요. 잘하는 사람은 금지. 왜냐하면 우리가 기죽기 때문에 안 되고 입단 자격이 일단 재밌어야 되고 몸치, 뛰기만 해도 웃긴 사람들, 몸 잘 못 쓰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나는 젊은 애들이랑 같이 뛰면서 놀고 싶다 하는 50대, 60대 분들도 대환영입니다. 세대 통합의 장을 꿈꿉니다. 우리 인스타그램 계정도 소개 부탁해요. 골뱅이 FC _ 와일드 루츠. 하동! 하동 아카데미 하동 학생 뮤지컬단 공연 타임슬립 뮤지컬 최고의 하루. 지난 2월 2일 하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중학생만으로 꾸려진 뮤지컬 최고의 하루가 공연됐다. 이 공연은 하동군이 주관하고 하동군과 박스더 플레이가 주최하고 경남교육청이 후원하였다. 하동중앙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 8명과 공연예술단 박스더 플레이 멤버가 보조 출연하여 1시간 반 동안 재기발랄 공연을 펼쳤다. 최고의 하루는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를 재해석한 뮤지컬이다. 학생 눈높이에 맞춰 시간 여행을 하는 타임슬립으로 제작하였다. 락, 힙합, 판소리, 퓨전 등 다양한 음악 장르는 공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고 역동적인 율동은 흥미를 더했다.
하동의 짚 라인과 레일 바이크를 무대로 옮겨 관객에게 참여 기회를 주며 호응도를 높였다. 연출과 극본을 쓴 박진용 씨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즐겁게 연습해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공연의 줄거리는 가업을 이어 차 사업을 하는 김서희 대표와 회사를 팔아 넘기려는 공동대표 조준구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김서희는 조준구의 계획을 막기 위해 최고의 찻잎을 생산하는 하동해와 최참판댁에서 하루를 보낸다. 무대는 박경리의 소설 토지와 100년 전통의 가업을 이어오는 현대식 전통 찻집 최고집차를 배경으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든다. 지도교사 최하나 씨는 하동 아카데미 공모 사업에 선정돼 작년 3월부터 거의 1년을 연습했다. 학기 중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방학 중에는 특강 형태로 집중 연습했다고 전했다. 하동 학생 뮤지컬단은 오디션을 통해 지속해서 학생들의 공연을 이어갈 생각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을 함께 즐긴 하승철 군수는 훌륭한 공연을 준비한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며 멋진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동중앙중학교에 일반 버스와 스쿨버스를 추가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하동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입학 장학금 10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동의 교육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초중고생으로 꽉 찬 관람석의 반응은 뜨거웠다. 장면이 바뀔 때, 친구가 등장할 때, 노래와 춤이 끝날 때마다 웃음과 박수갈채가 함성이 터져나왔다. 신기하다. 친구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못할 것 같다. 중3 김땡땡. 너무 감동해서 울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억지로 참았다. 하동을 알리는 부분이 특히 그랬다. 하동에 사는 게 자랑스럽다. 고등학교는 요리 특성 화고에 가고 싶은데 하동에는 없다. 중2 김수찬. 잘 모르겠다. 안 들었다. 귀에 아이팟을 꽂고 있었다. 앙중 졸업하고 요리를 좋아해서 남해 정보산업고에 입학했다. 김땡땡. 곡이 올라가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다. 애들이 참 잘한다. 공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디지털 쪽으로 그림은 하고 싶다. 홍땡땡. 시골이라 견문이 적은데 아이들 치곤 잘했다. 우리 손녀는 오늘 공연이 끝나면 헤어지면 언제 만나냐며 울 것 같다고 했는데 저기 보니 진짜로 울고 있다. 김영광. 하동에 인재가 많은 것 같다. 명배우다. 이걸 보러 오전 수업만 하고 왔다. 하동고 졸업 대학생 강동우. 이런 공연이 활성화되어 하동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연기가 너무 훌륭하고 발성이 기깔난다. 하동고 졸업 대학생 이정보 여대빈.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데 문화예술은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우울증 치료에도 좋다. 졸업 후 내담자의 치료에도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공연을 하며 들었다. 방과 후 활동은 정규 수업만큼이나 중요하다. 본인이 알지 못했던 재능을 발견할 수 있고 수업 시간이나 가정에서 쌓였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학교의 제2 기능이며 학생에게는 배움과 동시에 해방구인 셈이다.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와 정부의 지원이 필수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아니라 한 나라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동 학생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고 말하게 되기를 바란다. 홍마리 기자. 하동! 육면
칼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할까?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금남면 주민.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에서 정약전 선생은 흑산도 토박이 창대에게 이렇게 말한다. 성리학과 서학은 결코 적이 아니다. 함께 가야 할 벗이지. 벗을 깊이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 당시 학자나 양반들은 대체로 천자문은 기본이요. 사서삼경으로 대변되는 유교 경전에서 시작해서 주자의 성리학까지 공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반면 임금도 모르고 조상도 섬기지 않으며 제사까지 지내지 않는 서학은 사악한 학문이라 해서 배척하였다. 그러나 서양의 자유와 평등 사상은 일찍 받아들인 정약용과 정약종의 형 정약전은 위 영화에서 이렇게 말한다. 서학이든 성리학이든 좋은 건 다 갖다 써야 한다. 나라의 주인이 성리학이더냐 백성이더냐. 이러한 태도나 시각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만백성을 위한 공부, 행복한 삶을 위한 공부,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인문학이 절실히 필요한 까닭이다. 위 영화에서 정약전은 출세를 위한 학문보다 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학문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차에 155종의 물고기, 해초 등 바다 생물을 기록한 자산어보를 14년 만에 펴냈다. 한편 육지에 사는 장진사의 서자로 태어난 흑산도 마을 청년 창대는 늘 미천한 신분을 넘어 출세를 꿈꾸면서 어장일은 물론 공부에도 매진했다. 정약전의 가르침을 받아 마침내 소과의 급제 관직까지 얻는다. 그러나 출세의 기쁨도 잠시 백성을 약탈하는 부패한 공직사회를 직접 목격한 뒤 정약용의 목민심서보다 정약전의 자산어보가 훨씬 값어치 있음을 깨닫고 흑산으로 돌아간다. 결국 양반 출신인 정약전이나 서자 출신인 장창대나 세상 사는 이치가 결코 높은 자리나 재물, 명예에 있기보다 자연이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에 있음을 깨달은 것. 이 깨달음의 과정이 곧 인문학 공부다. 요컨대 사람 사는 이치에 관한 공부가 곧 인문학이라. 물론 우리는 인문학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집을 짓거나 옷을 만들거나 식량을 생산하는 것과 연관된 기술도 잘 배워야 한다. 사람의 몸과 마음, 사회나 역사, 자연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유익하게 사용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 전기와 같은 에너지 문제도 잘 해결해야 한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동의보감 같은 의술도 필수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나 기술을 많이 알아도 그 지식과 기술을 사람이나 자연에게 해로운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지혜다.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인격체가 되려면 지식, 기술, 지혜를 두루 섭렵해야 한다. 바로 이 지혜에 관한 공부가 인문학의 핵심이다. 만일 누가 지식이나 기술은 뛰어나되 지혜가 없다면 자칫 세상에 해악을 끼치기 쉽다. 어쩌면 차라리 지식이나 기술 자체가 하찮은 사람이 그보다 나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실력을 과신하지 않아 큰 권력을 탐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 물론 오늘날 우리는 지식이나 기술이 별로 높지 않으면서도 아는 척하는 권력자를 많이 본다.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나라나 조직을 경영하는 지도자일수록 지식, 기술, 지혜를 고루 갖춰야 한다. 철없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인문학이란 말이다.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엘리트는 그래서 위험하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인문학을 통해 모든 시민이 행복해지는 꿈을 꾼다. 강수돌 주민이 쓰고 조준영 기자가 읽었습니다. 하동
육면 포토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타닥타닥 툭툭 애구나 물러거라. 갑진년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가 하동군 관내 강면마다 열렸다. 악양면에서는 2월 24일 6시부터 상평마을 입구 평사리 들판 공터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새해 풍년을 기원하고 애군을 쫓는 달집 태우기에 활활 타는 열기에 참여한 관광객과 주민들의 염원이 달구어졌다. 하동! 지리산 이야기 그 첫 번째. 오늘 제가 들려드릴 지리산 이야기는 피아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피아골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우선 피아골의 지명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지요. 피아골 주변은 예로부터 습지가 많았던 곳입니다. 습지에서 잘 되는 작물이 피라는 작물이거든요. 옛말에 피죽도 못 먹은 사람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들은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피의 알갱이로 끓여 만든 피죽. 그것도 못 먹을 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었지요. 피아골은 이 골짜기의 마지막 마을이자 산으로 접어드는 입구에 있는 마을로 한자 이름이 직전마을, 피직자 밭전자를 쓰는 마을로 이 골짜기에서는 피를 재배하는 사람이 많아서 피밭골로 불리다가 피아골이 되었는데요. 또 다른 뜻으로는 지리산 어느 곳인들 사람이 죽지 않은 곳이 있겠냐마는 그 중에서도 피아골은 어느 지역보다 많은 빨치산과 토벌대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죄 없이 죽어간 양민들까지 그 피가 계곡을 이루었을 정도로 많은 사상자가 나왔던 곳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피아골 대피소 자리에 건물을 짓기 위해 굴삭기로 땅을 팠을 때 흙보다 인골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하고 그 때문에 어디서 들었는지 나환자들이 인골의 고인물이 나병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 장소를 밤이 되면 찾아와서 땅을 파고 인골의 고인물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또 피아골은 지리산 골짜기 중에서 단풍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유는 산으로 접어들어 30분만 올라가면 단풍나무가 밀집된 곳이 있는데 가을이면 붉은 단풍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그 아래로 흐르는 계곡물에 단풍이 미쳐 물빛도 붉고 그것을 보러 찾아간 사람들의 옷차림도 알록달록 붉다고 해서 삼홍소라 이름이 붙었지요. 피아골은 이런 역사적인 아픔과 또 아름다운 단풍 이야기 뿐만 아니라 아주 기막힌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때는 바야흐로 약 300여 년 전 이 피아골 깊은 산속에는 마을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다른 마을과 달리 남자는 안 보이고 모두 여자들만 살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전쟁통에 모두 죽어버린 걸까요? 이 마을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은 40대 여인이 마을의 지배자로 있었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성신 어머니라고 불렀는데요. 이 여인은 언제부턴가 아랫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집이 없고 길을 헤매는 어린 여자아이를 보면은 먹을 것을 준다며 달래어 이 산속으로 하나둘 데리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모인 여자아이들이 14, 5세가 지나면서 달거리를 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고 그런 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달거리를 시작한 그 아이는 다음 날부터 마을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성신 어머니란 여자의 정체는 바로 씨바지 대모였던 것이고 달거리를 시작한 아이를 대감 집에 씨바지로 보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은 종려촌이라고 불렀다는군요.
이렇게 아들을 못 낳는 대감집에 아이를 씨바지로 보내고 아이가 그 집에 가서 아들을 낳으면 푸짐한 먹거리와 패물과 함께 엄마만 돌려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딸을 낳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 딸과 함께 다시 피아골 깊은 산 속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딸아이가 크면 다시 씨바지로 보냈으니 아이의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을 낳고 싶겠어요? 딸을 낳고 싶겠어요? 누구를 낳든 간에 슬픈 건 매한가지였겠지요. 아들은 낳자마자 떨어져 버려야 하고 딸은 달거리가 시작되면 자신처럼 슬픈 씨바지 인생을 되물림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을에는 여자들만 모여 살 수밖에 없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았답니다. 이 성신 어머니는 두세 번 씨바지를 보내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데리고 오면 그 다음에는 뒷방 아이라는 식으로 이 애미를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뒷방 아이란 나이가 들어 물러난 대감이나 부잣집 노인이 품고 자는 어린 여자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어릴 때 데려다 키운 여아들을 모두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종려촌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한 사내 아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종려촌에 잔치가 벌어진 날이었어요. 잔치가 벌어졌으니 당연히 다음날 한 여자아이는 씨바지로 마을을 떠나겠지요. 그 차례가 이번에는 월순이었는데 내일이면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월순이는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질 못하고 눈물만 글썽이고 있었지요. 그때 몰래 누군가가 뒤로 와서 손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깜짝 놀라 돌아보니 다름 아닌 종간이었습니다. 종간이는 월순이보다 서너 살 많은 사내아이였지요. 여자만 산다는 마을에 웬 사내가 있냐고요? 알고 보니 이 성신 어머니는 언젠가부터 다음날 내려가는 씨바지 아이에게 대감집에 가면 이렇게 해야 한다 는 것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서너 명의 어린 남자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실제로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있었는데요. 그 시동 중에 한 명인 종간이는 예전부터 월순이를 마음에 두었던 것이고 그 월순이가 다음날 종려로 팔려간다는 것을 알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마침 월순이의 엄마가 그를 찾아와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가 월순이를 그렇게 좋아하면 오늘 밤 축제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월순이를 데리고 도망치거라 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종간이는 월순이를 데리고 도망쳤고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한 후에 상감에게 그 일을 고발하면서 성신 어머니는 모든 게 들통나고 결국 종려촌도 없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리산 이야기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동 오하동 2024년 3월 8면 이슈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2월 난생 처음이야 큰일이야. 지난 2월 많은 겨울비가 왔습니다. 하동은 장기 통계가 없어 진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진주에 온 비의 양은 198.1mm입니다. 특히 2월 18일의 45.2mm와 19일의 74.3mm는 2월 한 달 동안 온 비에 맞먹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하동읍의 강수량은 역대 최고치인 227.5mm였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꾸준히 온다는 것입니다. 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 동안,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14일과 29일에도 비가 내렸으니 25일 중 16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겨울 장마인 것입니다. 진주 기준으로 1976년, 1989년,
1990년, 2010년 100mm가 넘었던 과거 기록을 보면 올해 2월에 198.1mm가 이례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5일 중 16일 동안 비가 내린 날씨는 이례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빨래가 마르지 않는다거나 산책을 할 수 없는 등의 생활의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동 같은 농촌에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햇빛이 나서 이제 좀 일을 하려 하면 또 비가 오고 비도 많이 왔다 적게 왔다 하니 일을 할 수가 없어. 전지한 가지들 파쇄도 해야 하고 거름도 줘야 하는데 집에 있으려니 썽도 나고 깝깝하네. 날이 더워져가 매화도 열흘 정도 빨리 피니까 마음이 급한디. 겨울비가 이렇게 자주 오는 건 난생 처음이야. 악양면 PC의 말입니다. 겨울 하우스 농사는 가장 중요한 게 햇빛인데 햇빛이 안 나니 호박이 안 자라요. 한 나무에 2개씩 키우는데 1개만 달아도 안 커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진주나 광양에서 애호박 짓는 사람들도 다 그렇대요. 올해 처음 겪는 기라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해마다 더 이럴 낀데 큰일이네요. 악양면 H의 말입니다. 날씨에 의존하는 농민들의 삶이 위태롭습니다. 최지한 기자였습니다. 하동 오하동 2024년 3월 8면 이슈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섬진강 테마로드 시설 관리가 엉망입니다. 하동의 대표적인 관광지 섬진강 테마로드 중 하동 포구공원에서 신월습지 구간 약 2.3km의 목재 데크를 살펴본 결과 시설물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목재 데크가 뒤틀려 발이 걸리거나 파손되어 발이 빠지는 등의 경우만을 살펴보아도 11군데나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신월습지 목재 데크의 파손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습지 바닥에서 약 2m 정도 띄워져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은 발만 빠지는 정도지만 파손 부위가 커지면 추락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문제인 이유는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한 시설임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 관리가 부실해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광객을 위해 하동군에서 설치한 수많은 시설물 가운데 제대로 관리되는 시설물은 얼마나 될까요? 이상 최지한 기자가 쓰고 김건혜 기자가 읽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